옌빈이라는 작은 마을 한가운데 자리한 작은 집에서 순과 안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붉은 벽돌길을 따라 늘어선 오래된 나무들의 나뭇가지 사이로 새들의 지저귀이 울려 퍼졌습니다. 1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며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부부였지만 그들의 삶에는 간절히 원하는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아는 슬픔을 감춘 듯한 눈빛을 지닌 온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아이들로 북적거리는 집, 웃음소리와 제잘거림이 끊이지 않는 집을 꿈꿔왔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순과 아는 아이를 갖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한의학, 양의학, 국내외 유명 병원을 찾아다니며 백방으로 수소문했습니다. 간혹 어떤 의사가 아직 희망이 있다고 말하면 한 줄기 빛이 비치는 듯 했지만 검사 결과는 언제나 절망적인 링이었고 그때마다 아내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침착하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의연했던 순조차도 밤마다 몰래 눈물 짓는 아내를 볼 때면 슬픔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사회의 시선과 가족들의 압박까지 아내가 견뎌내야 하는 고통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대로 자손을 중요시하는 순의 가족들은 은근히 아내를 탓하는 말을 했고 아는 점점 더 깊은 자책감에 빠져들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엄마가 될 자격이 없는 걸까? 그녀는 흐르는 눈물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는 안을 품에 안고 위로했습니다. 자책하지 마, 안. 우리에겐 서로가 있잖아. 아이는 하늘이 주는 선물이야. 아직 우리에게 그 선물이 오지 않았을 뿐이야. 우리에겐 서로가 있으니 괜찮아. 순의 위로는 아내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역시 아빠가 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순의 눈빛에는 간절함과 동시에 공허함이 담겨 있었고 그럴 때마다 아내 가슴은 미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어느 날 아내 친구는 링선 사찰에 가서 기도를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마을에서 멀지 않은 숲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사찰은 영험한 기운으로 유명했고 아이가 없던 부부들이 그곳에서 기도를 올린 후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수는 그런 미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과학적인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기도로 해결할 수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지쳐가는 아내를 보며 그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 가보자. 혹시 모르지 기적이 일어날지도. 수는 애써 웃으며 안을 안심시켰습니다. 길이를 택해 정성껏 재물을 준비한 그들은 링선 사찰로 향했습니다. 작은 산꼭대기에 위치한 사찰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사찰로 이어지는 길은 구불구불했고 낙엽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맑고 깨끗한 공기는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찰 마당에 들어선 순간 아는 알 수 없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향을 피우고 불상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저에게 아이 하나만 내려주세요. 우리 가족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만약 아이를 갖게 된다면 제 모든 것을 다해 사랑으로 키우겠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그들은 사찰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고목과 아름다운 야생화, 멀리서 들려오는 폭포 소리에 잠시 시름을 잇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는 아내 손을 잡고 그동안의 고단함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돌아가려는 순간 낯선 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울음소리는 점점 더 크고 분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고요한 숲속의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는 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당황한 눈빛으로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울음소리는 사찰 뒤편 구석에 있는 덤불 속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수는 조심스럽게 덤불 쪽으로 다가갔고 그곳에 놓인 대나무 바구니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구니 안에는 생후 몇 개월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 아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얇은 담요에 쌓인 아기는 동그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작고 예쁜 얼굴, 뽀얀 피부의 아기를 보나는 놀라움과 안타까움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누가 여기에 아기를 버린 거야? 수는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기를 버린 사람은 이미 떠난 후였습니다. 아는 떨리는 손을 뻗어 아기의 작은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아기의 따스한 체온이 전해지자 그녀의 마음은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아기는 울음을 그치고 커다란 눈으로 아늘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녀에게서 따스함과 안정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순, 어떻게 생각해? 이 아이는 보호자가 필요해. 만약 아무도 이 아이를 찾지 않는다면 이건 하늘의 뜻일지도 몰라. 아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수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 결정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차마 아기를 숲속에 버려둘 수는 없었습니다. 알았어. 우리가 데려가자. 하지만 우선 관청에 신고부터 해야 해. 순이 말했습니다. 아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아기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빼앗아갈까봐 두려운 듯 했습니다. 다음 날 모든 법적 절차를 마친 그들은 아기를 정식으로 입양했습니다. 그들은 아기에게 응옥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순수하고 귀한 존재,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찾은 작은 보석과 같은 아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아는 응옥하를 헌신적으로 돌보았습니다. 젖을 먹이고 재우고 밤에 열이라도 나면 밤새 곁을 지키며 간호했습니다. 한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엄마라는 존재가 된 기쁨을 매일매일 느꼈습니다. 수는 응옥하가 단순히 기쁨을 가져다주는 존재를 넘어 가족의 유대감을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는 예전보다 더 자주 웃었고 응옥하를 볼 때면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수는 자신의 작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응옥하는 어느새 그들 세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아이의 맑고 청아한 웃음소리가 한때 고요했던 작은 집안을 생기 넘치는 공간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기쁨과 함께 불안감도 자리했습니다. 응옥하의 진짜 부모는 누구일까? 왜 아이를 버렸을까? 언젠가 아이를 찾으러 올까? 수많은 질문들이 그들의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들은 응옥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삶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꿈꿔왔던 행복이 마침내 그들의 삶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예측할 수 없는 비밀을 품고 있었고 그 비밀들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터져나올 날만을 기다리며 시간은 흘러 응옥하는 순과 아내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작고 귀여운 아기였던 응옥하는 어느새 똑똑하고 아름다운 소녀로 성장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작은 불꽃처럼 반짝이며 강인한 생명력을 드러냈습니다. 응옥하는 가족의 자랑이자 삶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순의 고된 하루와 아내 지친 마음은 딸아이의 미소 앞에 눈 녹듯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응옥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순과 아는 한없는 사랑으로 그녀를 감쌌지만 응옥하는 부모와 자신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감지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누군가 온전한 가족, 혈통과 같은 단어를 언급할 때면 어머니의 눈빛에 스치는 당황스러움을 포착하곤 했습니다. 작은 단서들이었지만 응옥하의 마음속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응옥하는 창고를 정리하다가 서랍장 깊숙이 숨겨진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입양 서류와 빛바랜
파란색 담요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얇은 담요를 손에 쥔 순간 마치 알지 못했던 과거의 기억을 만지는 듯한 낯선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마음속에는 질문들이 솟구쳤지만 부모님께 차마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응옥하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다는 열망이 깊게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한 사건을 계기로 응옥하의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학교 축제에서 응옥하는 연극의 주인공 역할을 맡았고 자신감 넘치는 연기와 우아한 자태는 모든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강당을 나서던 중 응옥하는 한 중년 남성이 멀리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근엄한 인상을 풍기는 남성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묘한 불안감을 느꼈지만 응옥하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는 듯한 불길한 느낌이 끊임없이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응옥하는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지만 순과 아는 딸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순은 집 주변을 살피며 낯선 사람들에게 경계를 늦추지 않았고 아는 딸에게 등하굣길에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안한 기색은 예민한 응옥하의 눈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응옥하에게 배달된 낯선 소포가 모든 진실을 밝혀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 안에는 매화꽃 모양의 정교한 금목걸이와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핏줄은 잊을 수 없다. 이제 네가 진실을 알 때가 되었다. 편지를 읽는 순간 응옥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 목걸이가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풀 열쇠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응옥하는 떨리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목걸이와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순과 안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진실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순은 딸에게 링선 사찰 근처에서 응옥하를 발견했던 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야, 우리는 내 친부모가 아니란다. 하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널 사랑한단다. 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응옥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갖지 못했던 그들의 슬픔, 링선 사찰에서 기도를 드린 후 우연히 아기를 발견했던 기적 같은 순간, 그리고 망설임 끝에 응옥하를 입양하기로 결정했던 그날의 복잡한 심경까지. 순은 딸에게 숨겨왔던 진실을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 역시 딸의 손을 꼭 잡고 흐느꼈습니다. 응옥하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토록 궁금했던 자신의 출생의 비밀이 밝혀졌지만 기쁨보다는 슬픔과 혼란스러움이 더 컸습니다. 자신을 버린 친부모에 대한 원망과 함께 자신을 친자식처럼 사랑으로 키워준 순과 안에 대한 깊은 사랑과 고마움이 가슴속에서 교차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른 후 응옥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이 진짜 부모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저를 버린 사람들은 저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응옥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과 아는 딸의 말에 감동하여 딸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안도감과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응옥하의 진심은 그 어떤 혈연보다 강한 유대감으로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그 후 응옥하는 매화꽃 목걸이를 소중히 간직하며 친부모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목걸이에 담긴 의미를 풀고 자신의 뿌리를 찾는 과정은 험난했지만 응옥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순과 아는 딸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었습니다.
그들은 응옥화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녀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응원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응옥화의 친부모를 찾는 여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게 될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은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는 이 가족에게 신이 내려준 가장 귀한 선물이었다. 안 씨는 딸 옆에 앉아 딸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다. 부모님이 자신을 키워준 지난 세월의 사랑을 부정할 수 없기에 부모님을 원망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부모님의 이야기는 오히려 오카의 궁금증을 더욱 자극했다. 오카는 왜 자신이 버려졌는지, 그날 절 앞에 자신을 두고 간 사람은 누구인지 끊임없이 자문했다. 얼마 후 순 씨는 출장 중 우연히 한 세미나에서 부유한 사업가를 만났다. 임 회장이라는 이 남자는 오카가 목에 걸고 있는 목걸이를 한눈에 알아보는 듯했다. 순 씨가 오카를 입양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자 임 회장의 얼굴에는 감동이 스쳤다. 임 회장은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임 회장은 그 목걸이가 80년 전 스캔들에 휘말렸던 한 부유한 가문의 가보라고 설명했다. 그의 딸, 목걸이를 걸고 있던 그 여자는 원치 않는 임신을 했고 가족 간의 갈등으로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순 씨는 말은 하늘의 날벼락을 맞은 듯 충격을 받았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의문이 풀렸지만 동시에 가족에게 곧 닥칠 큰 변화를 예감했다. 집으로 돌아온 순 씨는 안 씨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오카의 친부모가 나타났으니 이제 오카의 삶은 예전처럼 평온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두 사람을 더욱 걱정하게 만든 것은 그 부유한 가문의 진짜 의도였다. 이러한 의문들은 순 씨와 안 씨 부부를 밤새도록 괴롭혔다. 그들은 오카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오카를 곁에 둘 수 있을지 알지 못했다. 오카는 단순한 입양아가 아니라 그들의 하나뿐인 딸이자, 한편 오카는 주변의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또한 낯선 사람들이 집 주변에 나타나 자신을 묘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을 느꼈다. 이 모든 일들은 오카가 방금 알게 된 비밀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진실이 자신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며 자신의 삶이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오카는 침대에 앉아 매화꽃 모양의 목걸이를 손에 쥐고 있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마치 자신이 알지 못하는 낯선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속삭이는 것 같았다. 그 신비로운 선물을 받은 날부터 오카의 마음속에는 양부모에 대한 사랑과 자신의 뿌리에 대한 갈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그리고 이 비밀이 자신의 작은 가족에게 상처를 줄지 알 수 없었다. 며칠 후 임 회장의 등장은 폭풍을 몰고 왔다. 그는 순 씨와 안 씨의 집을 찾아왔는데 혼자가 아니라 위험 있는 분위기의 사람들을 여럿 데리고 왔다.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그는 오카를 보자마자 눈을 빛냈다. 초대도 기다리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온 그는 오카에게 권위적이면서도 동시에 애절한 눈빛을 보냈다. 네가 오카구나. 그렇지, 내 딸의 딸이야. 임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내 딸과 닮았구나. 오카는 당황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공기 중에 긴장감이 가득했고 특히 양부모의 걱정 어린 눈빛이 더욱 마음을 무겁게 했다. 순 씨와 안 씨는 임 회장을 마주보고 앉아 마치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을 예감한 듯 침묵을 지켰다. 임 회장은 긴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가 가문의 비밀이라고 부르는 이야기였다. 40년 전 그의 딸 옥매 씨는 평범한 집안의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 옥매 씨는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카를 낳았다. 하지만 임 회장의 가문은 그 지역에서 가장 부유하고 권력 있는 가문 중 하나였고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오카는 가문의 오점이자 명예를 위협하는 존재로 여겨졌다. 임 회장은 오카가 태어나자마자 멀리 보내라는 명령을 내렸고 그날
직접 옥화를 영산사에 데려가 두고 왔다고 했다. 내가 잘못했소. 지난 40년 동안 내가 한 일을 후회하며 살았소. 임 회장은 후회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하지만 이제 바로 하고 싶소. 너는 내 손녀이고 임가의 유일한 핏줄이야. 널 다시 데려가서 네가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살게 해주고 싶소. 임 회장의 말은 순 씨와 안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과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들은 갓난아기였던 옥화를 키워왔고 친자식처럼 사랑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부유한 남자가 혈통과 권력을 운운하며 옥화를 데려가겠다고 하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옥화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안 씨는 눈물을 터뜨렸지만 딸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했어 참았다. 옥화는 마치 두 세계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기는 듯한 기분이었다. 임 회장을 보며 그의 말이 진실임을 느꼈지만 동시에 평생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해준 양부모를 바라보았다. 그들을 떠날 수 없었지만 자신의 뿌리에 대한 진실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그 후로 임 회장은 계속해서 옥화를 찾아와 설득하고 값비싼 선물을 안겨주었다. 그는 옥화에게 더 좋은 삶, 더 밝은 미래를 약속했다. 호화로운 저택, 해외 유학, 그리고 옥화가 상속받을 막대한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옥화는 어리둥절하면서도 동시에 낯선 감정을 느꼈다. 임 회장이 가져온 것들은 자신이 익숙한 소박한 삶과 너무 달랐다. 순 씨와 안 씨는 비록 마음이 아팠지만 옥화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어느 날 밤 순 씨는 옥화에게 말했다. 네 인생을 결정할 권리는 오직 너에게만 있다. 부모는 네가 행복하기만을 바란다.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부모는 항상 네 곁에 있을 것이다. 안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딸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옥화의 마음속 갈등은 날이 갈수록 격렬해졌다. 옥화는 임가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고 알아갈수록 그곳이 단순히 부유한 가문이 아니라 음모와 술수로 가득 찬 곳임을 깨달았다. 임 회장은 진심으로 보였지만 다른 가족들은 그렇지 않았다. 옥화는 친척들의 차가운 시선과 가문에 어울리지 않는 외부인이라는 뒷말을 감지했다. 임 회장이 자신을 찾은 이유가 단순한 애정이 아니라 권력과 이익을 위한 계산이 섞여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긴장감은 임 회장이 순 씨와 안 씨에게 단독 면담을 요청하면서 절정에 달했다. 그 자리에서 임 회장은 옥화를 데려가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제시했다. 두 분이 옥화를 잘 키워준 것을 알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옥화는 우리 가족의 핏줄입니다. 우리는 옥화에 대한 책임이 있고 이제 옥화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순 씨는 분노에 차소리쳤다. 당신의 돈으로 우리의 사랑을 살 수는 없습니다. 옥화는 우리 딸이지 거래할 물건이 아닙니다. 안 씨도 흐느끼면서 간신히 말했다. 우리는 딸아이가 스스로 결정하게 할 겁니다. 하지만 부디 사랑을 강요로 변질시키지 마세요. 임 회장은 조용히 웃었다. 순 씨와 안 씨의 옥화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클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임 회장은 무거운 분위기를 남긴 채 집을 떠났다. 그날 밤 옥화는 마당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선택과 책임의 파도에 휩쓸리는 기분이었다. 양부모를 외면할 수도 자신의 뿌리를 부정할 수도 없었다. 양부모와 함께했던 평화로운 날들을 다시는 되찾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 선택은 옥화 자신뿐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리든 옥화는 자신의 삶이 이제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임 회장과의 긴장감 넘치는 만남 이후 옥화의 가족은 오랜 불안에 휩싸였다. 임 회장의 등장은 단순한 혼란을 넘어 그들이 원치 않는 싸움에 끌어들였다.
만약 오카가 임가로 돌아가기로 결정한다면 아시년 동안 애써 갖고 온 평화로운 삶이 산산이 조각날 것이라는 사실을 두 사람은 잘 알고 있었다. 오카는 임 회장의 제안과 자신의 출생에 얽힌 이야기를 듣고 마치 빠져나갈 길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린 듯한 기분이었다. 임 회장에게서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가문의 압력에 굴복해 포기해야 했던 친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꼈던 낯선 감정들을 부정할 수 없었다. 오카는 자신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운명의 날 이후 어머니의 삶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알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사랑하고 지켜준 양부모를 떠나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오카에게 상상 이상의 사랑과 보살핌을 주었던 사람들이었다. 상황은 임 회장이 오카를 설득하는 것을 넘어 순 씨와 안 씨 부부에게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면서 더욱 악화되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오카가 임가의 합법적인 상속자라는 이유로 양육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순 씨와 안 씨는 분노에 휩싸였다. 오카를 향한 그들의 사랑과 헌신이 이렇게 무시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모욕감을 느꼈다. 이뿐이 아니었다. 임가의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각자의 음모를 품고 있었다. 오카의 고모는 차가운 눈빛으로 오카를 바라보며 가문에 어울리지 않는 외부인이라는 험담을 퍼뜨렸다. 임 회장이 오카를 찾는 진짜 이유가 단순히 혈육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권력과 이익에 대한 계산임을 오카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오카는 갈등에 휩싸였다. 한쪽에는 혈육의 정과 호화로운 삶이, 다른 한쪽에는 아신년간 자신을 키워준 부모의 사랑과 소박하지만 따뜻한 삶이 있었다.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시간이 흐르면서 오카는 임씨 가문의 어두운 면을 더 많이 보게 되었다. 그들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위험 있게 보였지만 속으로는 권력 다툼과 음모로 가득 차 있었다. 특히 오카의 고모는 오카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끊임없이 괴롭혔다. 오카는 자신이 이곳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단지 돈과 권력 때문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반면 순 씨와 안 씨는 오카를 친자식처럼 사랑하고 아꼈다. 그들은 오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존중하고 지지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오카는 그들의 따뜻한 사랑과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결국 오카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임씨 가문의 막대한 재산과 권력을 포기하고 순 씨와 안 씨 곁에 남기로 했다. 임 회장은 실망했지만 오카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오카에게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연락하라고 말하며 떠났다. 오카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순 씨와 안 씨에게 더욱 감사하며 그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했다. 임씨 가문의 유혹을 뿌리친 오카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고 더욱 성숙해졌다. 비록 부유한 삶은 포기했지만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랑과 행복을 얻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어떤 돈과 권력보다 값진 것이었다. 바람지우 공개적으로 화가 가족에게 돌아오는 것을 반대하며 그녀는 그저 가족의 발을 들여놓을 자격이 없는 외부인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서 떨어진 상속인이 필요하지 않고 가족의 명예를 구하기 위해 버려진 아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타는 가족 회의에서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는 오히려 옥럼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에게 응옥하는 가족의 마지막 핏줄일 뿐만 아니라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였습니다. 응옥하는 그 사이에 이 가족이 자신이 속할 곳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깨달았습니다. 가족이어야 할 사람들로부터 냉혹한 말과 날카로운 시선을 받으며 그녀는 외롭고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족의 진정한 구성원이라기보다는 다툼의 대상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친어머니에 대해 알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옥럼은 하를 응옥마이, 즉 그녀의 친어머니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지금은 화려하지만 냉랭한 분위기의 외딴 별장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하가 야위고 창백한 얼굴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담은 깊은 눈을 가진 여자를 보았습니다. 마이 부인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응옥하는 어머니의 눈빛에서 사랑을 느꼈지만 동시에 메울 수 없는 거리감도 느꼈습니다. 마이 부인은 하에게 자신이 하를 포기해야 했던 이후의 고통스러운 시간들과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날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지만 또한 운명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가족 안에서 그림자처럼 살아왔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만남은 하에게 감동을 주었지만 동시에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비난할 수 없었지만 어머니가 순응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지 않은 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마음으로 별장을 떠났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혼란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투원과 아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하를 몰래 보호했습니다. 투원은 또한 가족 내의 비밀을 더 깊이 파헤치기 시작했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럼 가족은 몰락 직전이었습니다. 막대한 빚, 내부 갈등, 그룹의 쇠퇴로 인해 그들은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후계자가 필요했습니다. 깨끗한 이미지에 영리하고 재능 있는 응옥하가 그 계획의 완벽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투어는 하가 위험한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더욱 결심했습니다. 그는 권력과 돈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며 하에게 신중히 생각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너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는 옆에 앉아 눈이 빨개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응옥하는 며칠간의 고민 끝에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옥럼이 주최한 가족 회의에서 그녀는 일어서서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제 뿌리에 대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저를 세상에 남겨두기 위해 겪으셨던 모든 일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 진짜 가족은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이고 지난 40년 동안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신 분들입니다. 저는 그분들을 떠날 수 없고 이 가족의 다툼에 휘말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이 말에 방안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옥럼은 실망과 자부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내 결정이라면 존중하겠다. 하지만 마음을 바꾸면 이 문은 언제든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라고 그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옥하는 회의장을 나섰습니다. 마음은 가벼워졌지만 동시에 여러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선택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기다리고 있는 양부모님이 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가 들어서자 아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아서 고맙다. 투어는 가만히 서 있었지만 그의 눈은 자랑스러움과 사랑으로 빛났습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그 기억은 응옥하의 삶에서 잊을 수 없는 부분으로 남을 것입니다. 가족은 혈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진실한 애정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양부모님이 곁에 있다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응옥하의 삶의 폭풍은 마침내 잔잔해졌습니다. 럼 가문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한 후 그녀는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마치 마음이 진정으로 향하는 곳에 온전히 속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투원과 아내 작은 집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사랑과 가족의 유대로 따뜻했습니다. 그 평화로운 시간들은 그녀의 인생에서 소중한 보석이 되었습니다. 응옥하는 일상으로 돌아가 학업을 계속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미래를 만들어갈 꿈을 꾸었습니다. 럼 가문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그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옥럼에게서 편지를 받았는데 그 안에는 진심 어린 격려와 그가 항상 그녀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미워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선택이 둘 다에게 가장 적합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 후 집으로 돌아온 하는, 아니 현관에 앉아 동네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부드러운 미소에 하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다가가 어머니의 어깨를 뒤에서 껴안았습니다. 엄마를 이렇게 걱정하게 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괜찮아졌죠. 그렇지 않은 돌아서 눈물이 글썽이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엄마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항상 너를 믿을 거야. 투어는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힘든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응옥하에 대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보호와 지지였습니다. 그는 지위나 인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여름, 옥럼은 뜻밖에도 투원과 아내에게 자신의 별장에 초대한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투원이 가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응옥화가 혈통으로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더라도 화해할 기회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하자 옥럼은 문 앞에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이전의 위험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온화하고 소탈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넓은 정원을 거닐면서 지난날의 이야기, 자신의 실수, 그리고 아시년 동안 그를 괴롭혀온 후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응옥하는 말없이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옥럼에 대한 깊은 연민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가 잘못을 바로잡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존중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 옥럼은 하이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완전히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늦었지만 네 행복을 바란다는 걸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하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러운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할아버지.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응옥하에게는 학업에 매진하는 나날이었고 투원과 아내에게는 딸의 성장을 지켜보는 기쁨이었습니다. 주말마다 가족들은 함께 요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습니다. 그 소박한 순간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가족은 혈연만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멋진 책이 될 거야. 투원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첫 장은 가을 아침, 따스한 햇살이 작은 창문을 통해 들어올 때 쓰였습니다. 응옥하는 펜을 잡고 자신의 여정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절 근처에서 발견되었던 어린 시절부터 그녀를 만들어낸 선택과 폭풍우까지. 그 책은 단순히 그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녀에게 완전한 삶을 준 양부모님과 속죄와 사랑의 가치를 가르쳐준 옥럼에게 보내는 감사의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펜을 내려놓은 하는 넓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희생 덕분에 충분히 풍요로웠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음은 진정한 평화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에게 필요한 전부였습니다. 그 후로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담은 책은 출판되어 많은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투원과 아는 딸의 성공을 누구보다 기뻐하며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로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럼 가문은 예상대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옥럼은 포기하지 않고 재건을 위해 힘썼습니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딛고 일어서 진정한 사업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고 사람들의 존경을 다시 얻었습니다. 비록 응옥하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그는 그녀를 진심으로 아끼고 응원했습니다.
가끔씩 별장에서 만나 서로의 삶을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이 부인은 여전히 조용한 삶을 살았지만 딸의 성공과 행복을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현재의 평화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응옥하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녀는 책의 인쇄로 양부모님께 새 집을 선물하고 자신만의 작은 서재를 마련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다음 작품을 구상하며 세상에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작가로서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투어는 정원을 가꾸고 아는 동네 아이들에게 뜨개질을 가르치며 소소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응옥하이 성공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도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늘 격려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응옥하는 가족들과 함께 벚꽃이 만발한 공원을 거닐었습니다. 햇살 아래 흩날리는 꽃잎처럼 그녀의 마음은 행복과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투원과 아내 손을 꼭 잡고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엄마 아빠 덕분에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투원과 아는 미소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깊은 사랑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응옥하와 그녀의 가족은 평범하지만 따뜻한 행복을 이어갔습니다. 세상의 모든 폭풍우를 이겨낸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입니다.